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이가 non-verbal, 무발화 상태이라 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책도 보고요. 저희 집에 오는 스피치 테라피스트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글도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달에 제가 구독하는 잡지에서,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어티즘 패런팅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매달 나오는 월간지인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하고 저희한테는 피와 살이 되는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 호에 새로 나온 게 뭐냐면 선택적 말 안 하기와 자폐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쉐어하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 말을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말을 안 합니다 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자폐 커뮤니티에서도 얘기를 종종 듣고요. 그렇다면 선택적으로 말 안 하는 이것이 꼭 자폐인가?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적 말 안 하기란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서 소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는 거를 선택적 말 안 하기, 셀렉티브 뮤티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할 때는, 그 말을 못 하게 될 때는 어떤 실어증이라든가 실행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미국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실어증으로 인해서 이제 은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죠. 그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동안 말을 잘하던 사람이 어떤 머리에 뇌 이상이 생겨서 데미지가 생겨서 말을 못하게 되는 걸 실어증. 저희 아이같이 실행증, 태어나서부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머리에 어프록시아라 그러죠. 제 영상 제가 어프록시아에 대해 설명한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말을 못하는 경우는 스피치스 어프록시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말을 못하는 경우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선택적 말 안 하기, 셀렉티브 뮤티즘이란 이게 뭐냐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셀렉티브 뮤티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가족, 집에서 친척, 아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친한 친구, 요 그룹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운드리 안에서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데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아예 말을 안 한다 그래요. 이걸 선택적 말 안 하기, 말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말하지 않기.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적으로 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다가 너무 시끄러우면 전화가 오면 TV를 뮤트 시켜서 무음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무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DSM-4 장애 정신 진단 통계에 의하면 이것도 병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진단을 받느냐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fluently라고 그러죠. 그걸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커넥션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커넥션이 끊어지는 거를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적 말 안 하기를 한 달 이상 지속이 되었을 때 이 선택적 말하지 않기로 진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택적 말 안 하기가 어떤 거에 영향을 주냐면 공부하는데, 직업을 찾는데,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지장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티즘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소통의 문제이냐 말을 능숙한 거에 의한 장애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애에 의해서 정신분열이라든가 자폐라든가 어떤 다른 장애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선택적 말 안 하기는 그 아이들의 선택인데요. 아이들 중에 0.2%에서 0.8% 아이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하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이라 그 관심 있고 유심 있게 관심 있게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적 말하지 않기에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 제가 글을 같이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장애 통계에 의한 자료 DSM-5에 의하면 불안 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이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불안 장애가 most common, 그러니까 가장 흔한 이런 선택적 말하지 않기에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 과학자들 사이에 그 약간의 논쟁적 쟁점이 있다 그래요. 이걸 단순히 이거 하나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일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어쨌든 말 안 하는 선택적 장애도 있다. 근데 가끔 어티스틱 애들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집에서 말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일반적인 아이들도 물론 자폐 아이들의 경우는 저희 아이 같이 어떤 특별한 증상이 있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이 늦는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 늦는 것도 아니고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회적 불안장애 혹은 불안장애로 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집착 증세를 보일 때 어떤 집착에 관한 장애가 있을 때도 이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컨디션들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학자들 혹은 의학자들 사이에서 약간 논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선택적으로 말하지 않기라는 증상이 있다. 그렇다면 어티즘 애들이 이 셀렉티브 선택적 말하지 않기가 있느냐? 근데 여기 그래서 보면 참 복잡한 거라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스터디에서는 어떤 연구에서는 그렇다라는 것도 있고 어떤 스터디에서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기 뭐 퍼센테이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저희들한테 저희 집 같이 어티즘이 명확하고 확실한 친구들에게는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적으로 말하지 않기와 사회적 불안 장애, 그 다음에 어티즘의 상관관계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이 아이들이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쩌면 그 상황이 자기가 관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저희 어릴 때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삐졌어요. 이거 안 사주면 말을 한동안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잠깐 끝나지만 이 셀렉티브로 말하지 않게 분들에게는 한 달 이상 이게 지속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야만 선택적 말하지 않기로 진단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적 말하지 않기가 그럼 자폐이냐? 라고 했을 때 자폐의 증상도 같이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프 스티밍이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손 흔들고 레피티브 비헤이비어라고도 얘기하는데 손 흔들거나 점프를 한다든가 다른 데를 응시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집착을 한다든가 외계어를 쓴다든가 등등등. 그러니까 외계어를 쓴다는 거는 굳이 선택적 말하지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든 친척이든 자기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불안이 없는 곳에서는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이 컨택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감각에 되게 예민하다. 그 다음에 그 루틴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자폐 증상들이 있잖아요. 자폐라고 할 때 이런 게 보이면. 근데 셀렉티브 뮤티즘에는 이런 증상이 없죠. 왜냐하면 자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자폐 아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복잡하다라고 이 연구 결과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셀렉티브 뮤티즘을 선택한 아이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가면 나는 불안하고 난 편하지 않고 나는 이들은 내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난 이들과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생각해 딱 닫아버린 거죠. 애들이 자기 스스로 셧다운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열어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피치 테라피.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맞춰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어떤 소셜 스토리나 이런 걸 통해서 관심의 확장이나 그 입을 사용하는 것을 늘려주는 것, 그리고 말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 뭐 아이 컨택, 포인팅, 입으로 이렇게 단어들을 얘기하는 것 등등등 얘기하다 보면 이 아들이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점점 더 조금 더 편안해지고 그런 것이 느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이벤츄얼리 이 아이들은 그 스피치 테라피를 통해서 좋아질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지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줄여서 CBT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이들에게 셀렉티브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말하지 않기에 속한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걸 가르치냐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 자기를 매니지하고 자기를 스스로 관리해서 그 상황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인지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거기다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ome medication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약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티네이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어떤 그 의사들은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 티네이저들 중에 이런 셀렉티브 뮤티즘 있는 아이들은 약을 먹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스트레스가 받을 때 너브가 셧다운 되는 거를 컨트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약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렉티브 뮤티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아이가 자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요. some kids죠. some autistic 아이들에게서는 이 셀렉티브 뮤티즘과 이 자폐증이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가 이런 셀렉티브로 그러니까 선택적 말하지 않기를 선택했다면 자폐를 진단을 그 자폐를 스크리닝 한번 찾아보도록 그러니까 진단 한번 받아보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셀렉티브 그러니까 선택적 말하지 않게 아이가 자폐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너는 왜 여기 가면 말 안 해라고 자꾸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이 아이가 더 셧다운하게 될 수도 있죠. 더 불안해지니까. 왜냐하면 여기 가서 오늘 친척집에 갔는데 난 여기 편하지 않아서 너는 말을 안 했을 것뿐인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혼나요. 부모님한테 혼나요. 그러면 아이가 부모님하고조차도 어쩌면 셧다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불안을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이 아직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레셔나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패런트로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서포트라는 거죠. 인커리지하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새로운 말하지 않는 어떤 증상에 대한 새로운 병을 저도 이번 달 잡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샤이해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는데, 저도 이 글을 보니까, 아, 그렇다면 자폐 커뮤니티에서도 간혹 이런 얘기들을 나누거든요. 우리 아이는 집에서는 얘기를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선택적 말하지 않기라는 어떤 그 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아이랑 똑같은데 그럼 의사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의사랑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데테스에 관한 이야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